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10일 가족방에 공개된 프리미어리그와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4.9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맞대결입니다. 레이커스는 최근 절정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핵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에서 상당한 변수가 생겼는데요. 과연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를 중심으로 레이커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연패에 빠진 브루클린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LA 레이커스의 부상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르브론 제임스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왼쪽 사타구니 부상을 입으면서 결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 5번째 결장이며 현재 2주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르브론이 빠진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3승 1패를 기록했지만 최근 돈치치와의 호흡이 절정이었던 만큼 큰 전력 소실이 예상되는데요. 반면 브루클린 네츠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지만 최근 7연패를 당하며 팀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멘탈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죠. 레이커스는 최근 8연승을 달리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보스턴전 패배와 르브론의 부상으로 인해 다시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특히 르브론과 돈치치가 함께 출전한 경기에서는 8승 3패를 기록하며 확실한 상승세를 탔지만 이제 돈치치가 홀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이커스는 이번 경기 빠른 공격 전환과 돈치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 운영이 핵심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이커스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공격을 이끌 핵심 선수는 루카 돈치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특히 르브론이 빠진 상황에서 돈치치가 경기 내내 공격을 주도할 것인데요. 브루클린의 수비가 불안정한 만큼 돈치치의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한 레이커스의 골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는 크리스찬 우드인데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떠난 이후 레이커스는 빅맨 운영에서 변화를 맞이했죠. 크리스찬 우드는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빅맨으로 특히 미드레인지 슛과 3점 슛으로 스페이싱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빅맨들과의 매치업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올 시즌 두 번째 7연패에 빠졌는데요.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는 20득점 이상의 리드를 잡고도 역전패를 당했죠. 골든스테이트전에서는 22점 차 리드를 날렸고 샬럿전에서도 17점 차 우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반 실점이 많아지는 패턴을 보이며 집중력과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네츠가 리드를 잡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브루클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는 캠 토마스입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레이커스의 돈치치를 견제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양팀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운영하며 브루클린의 허술한 수비를 적극 공략할 것입니다. 특히 돈치치의 픽앤롤과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하여 브루클린의 1대1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데요. 또한 크리스찬 우드가 외곽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레이커스의 공격 옵션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번 경기입니다.
반면 브루클린은 최근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레이커스의 돈치치의 단독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막아야 될 브루클린입니다. 캠 토마스와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돈치치를 강하게 압박하며 패스를 빼앗거나 턴오버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이번 경기는 LA 레이커스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만큼 브루클린에게도 기회가 있는데요. 네츠는 최근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레이커스는 돈치치에게 공격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커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레이커스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인데요. 골든스테이트는 현재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미 버틀러의 합류 이후 더욱 견고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면 포틀랜드는 현재 연패 탈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포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골밑을 책임질 주전 센터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과 로버트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데니 아브디아가 출전 여부를 두고 몸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출전 여부는 포틀랜드에게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경기에서 모든 주전 선수들이 정상 출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골든스테이트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최근 13경기에서 11승을 거두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미 버틀러가 합류한 이후 팀의 수비력과 경기 집중력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강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115대 110 승리를 거두며 홈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는 자유투 12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변함없는 득점력을 과시했죠. 또한 골든스테이트는 원정 경기 이후 홈에서의 7연전 일정을 맞이하며 한층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든스테이트의 핵심은 역시 스테판 커리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자유투를 12개 전부 성공시키며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포틀랜드의 수비가 약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3점 슛과 돌파를 자유롭게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버틀러가 팀에 합류한 이후 워리어스의 수비가 더욱 강해졌는데요. 피지컬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난 지미 버틀러입니다. 포틀랜드의 젊은 선수들이 버틀러의 경기 운영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포틀랜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전 경기 디트로이트에게 119대 112로 패배하며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골밑을 책임져야 할 에이튼과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인데요. 그나마 루키인 도너번 클링건이 골밑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만큼 상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포틀랜드입니다. 또한 포틀랜드는 최근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전반까지는 접전을 펼쳤지만 후반전에서 상대의 거센 반격을 막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죠.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 집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틀랜드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포틀랜드의 골밑을 책임질 선수는 도노반 클링언입니다.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리바운드와 블록슛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다만 공격에서는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양팀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든스테이트는 커리를 중심으로 한 3점 슛 공격을 극대화할 것인데요. 특히 포틀랜드의 빅맨들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드레이먼드 그린과 케본 루니가 스크린을 활용하여 커리가 더 좋은 슛 찬스를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반면 포틀랜드는 골든스테이트의 3점 슛을 막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팀의 빅맨들이 대거 빠진 만큼 도노반 클링언이 골밑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또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틀랜드는 수비적인 압박을 높이고 경기 후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3점 슛을 앞세워 홈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골든스테이트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뉴욕 닉스의 맞대결인데요. 브런슨 이탈 이후 흔들리는 뉴욕이 3연패를 탈출할지 아니면 사보니스 뭉크가 부상으로 약해진 세크라멘토가 홈에서 반격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욕 닉스는 현재 3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오른쪽 발목 염좌로 전력에서 이탈한 이후 팀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런슨은 올 시즌 평균 26.3득점을 기록하며 닉스의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의 부상 이후 첫 경기였던 레이커스전에서는 113대 109로 아쉽게 연장전에서 패배하였고 이튿날 열린 클리퍼스전에서도 105대 95로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브런슨의 공백 속에서도 칼 앤서니 타운스가 클리퍼스를 상대로 23득점 10리바운드로 분전해왔고 미칼 브리지스도 22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죠. 특히 조시 하트는 20리바운드 14득점 6어시스트라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브런슨의 빈자리를 메워야 할 마일스 맥브라이드가 브런슨이 빠진 후 34분을 뛰었지만 7득점에 그쳤고 최근 3경기 동안 평균 4득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타운스는 브런슨 이탈 이후 공격 부담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데요. 클리퍼스전에서는 23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사보니스가 결장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칼 브리지스 역시 외곽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클리퍼스전 22득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브런슨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3점 슛 시도가 필요한 미칼 브리지스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도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요. 말릭 뭉크는 오른쪽 발가락 염좌,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사보니스는 이번 주 재검진 예정이긴 하지만 이번 닉스전 출전 가능성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가장 최근 경기였던 클리퍼스전에서 세크라멘토는 111대 110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 1분 48초 전까지 7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제임스 하든의 플로터로 97대 97 동점이 되며 승부가 연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디마드로잔이 31득점, 10어시스트, 7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잭라빈도 30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니스의 공백 속에 결정력 부족이 드러났죠. 키건 머레이도 15득점으로 제 몫을 했지만 마무리 능력 부족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세크라멘토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드로자는 최근 경기에서 31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소화했습니다. 특히 미드레인지에서의 높은 결정력이 킹스의 주요 득점 루트인데요. 또한 라빈 역시 30득점을 올리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죠. 브런슨 없는 닉스의 수비를 상대로 적극적인 돌파와 3점 슛을 노릴 라빈입니다. 양팀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뉴욕은 사보니스가 빠진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인사이드 공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의 포스트업과 픽앤팝을 적극 활용하여 페인트존과 미드레인지에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타운스가 상대 빅맨을 끌어내면 조시 하트가 빈 공간을 파고들며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를 노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칼 브리지스의 공격 옵션 다변화인데요. 브리지스는 외곽 슛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돌파와 컷인, 미드레인지 공격을 섞어 세크라멘토 수비를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브드 역시 브런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단순히 볼 배급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돌파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보여줘야겠죠. 반면 세크라멘토는 드로잔과 라빈의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외곽슛 위주의 공격을 펼칠 것인데요. 사보니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드로잔이 볼 핸들러 역할을 맡아 라빈과의 픽앤롤 플레이를 자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키건 머레이는 코너에서 대기하다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3점슛을 시도할 텐데요. 또한 디마 드로잔은 미드레인지 공격과 함께 상대 수비에 더블팀을 유도하여 외곽에 있는 라빈과 머레이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킹스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페인트 존 득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닉스의 타운스가 외곽 수비에 끌려나가면 알렉스 예디나 트레이 라이스가 골밑에서 득점 기회를 노릴 수가 있죠. 브런슨의 공백이 큰 닉스, 그리고 사보니스 몽크의 부상으로 약해진 킹스. 결국 드로잔과 라빈의 외곽 화력이 킹스의 승리를 이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세크라멘토의 역배승을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11일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